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수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정숙입니다. 저는 일반고 진학부장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대입 수시 전형에 특별한 성과를 냈었는데, 그러한 노하우를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1:1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구술 면접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 되는데 신학기를 맞이하여 고 1, 2, 3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학불 사례의 학생부 핵심 요소를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주요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세 번째는 학생부 기록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고 1, 2, 3의 학생부 기록 관리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합불 사례로 본 대입 핵심 요소인데요. 이 두 학생의 비교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1.78등급으로서 1.8점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이 주말에 KTX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학생부를 보니 학생의 활동, 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토론대회 등에서 이제 우수상, 또 영어 쓰기 대회 수상도 있고 해서 처음에 연세대를 목표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스카이에 합격하기에는 지방 일반고 학생으로서 부족하지 않느냐면서 놀라더라고요. 또 서울대도 지원해보자 했더니 서울대 지원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면서 굉장히 겸손해 했습니다. 이 학생과 1:1로 상담을 하면서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양조장을 하시다가 폐업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안타깝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컨셉을 전통문화 계승과 창의 경영이라는 키워드로 잡고 학교의 추가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진로 희망은 경영인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 학과가 다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인문사회 융합계열에 합격을 했고요. 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그리고 고려대는 식품자원경제학과에 합격을 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개의 학과만 공부해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경영과 IT 또는 UX 디자인과 심리학 등 창의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중 전공이 필요하듯이 학생부 관리도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B학생을 볼까요? B학생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저하고는 정시 컨설팅에서 만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카이를 목표로 한 학생인데 수능 성적이 국수형 탐탐이 11142로 나왔습니다. 이 수능 성적으로 연세대를 낮은 학과라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학생부를 제가 살펴봤는데 내신 성적도 A 학생과 비슷했고요. 1.8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학급 회장이라든가 또 동아리 부장을 아주 창의적으로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 토론대회에서 수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상대회 열리는 날 강당에 이제 모여서 한 300에서 500명 모이겠죠. 그런 학생들에게 주제를 그 당시 이제 직접 그 자리에서 주고 대본 없이 말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력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살펴보다시피 서울대에도 불합격, 연세대, 고려대까지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인데요.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외과를 지원했죠. 정외과 같은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이 우선 학생도 많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 학생은 토론도 잘하고 면접이 강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한 군데도 못 보고 나중에 정시 컨설팅 끝나고 나서 추가 합격으로 성균관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 내신이 좋고,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좋고 학생부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또 뭐 그 나름대로 이제 강남권 소재 대학 학교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B학생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은 그 A 학생과 비교해서 유리한 점이 많았을 텐데 결과로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다양한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부 관리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학생부 관리의 중에서 이제 그 주요 개편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2년 대입 개편안 발표안을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수능 위주의 정시 위주 전형 비율이 높아졌죠. 그리고 나름대로 수능 평가 방식도 현황을 유지하되 제2 외국어라든가 한문 정도가 이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이나 과탐 뭐 이런 것들이 17개 과목 중에서 2개 정도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기재 방식의 변화가 아주 대폭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면도 있고요, 삭제된 면도 있는데 바로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죠. 이제 이러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 담임 교사가 기록해 주시는 그 행동 특성 사항의 이제 특기 사항이 추천서 대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고1 그 학생부 기록 기재 방법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제 1월 29일자 그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인적 학적 사항에서는 전에는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의 정보가 기록이 됐었죠. 그리고 특기 사항이라든가 학적 사항, 중학교 학적 사항 등도 기재가 됐었는데 개정 후에서는 이제 인적 학적 사항을 이제 통합을 해서 그 학부모 정보 및 특기 사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희망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 희망이라든가 진로 희망 사유를 200자 정도 기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고1의 경우에는 그 항목이 삭제되죠. 그래서 진로 항목에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입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로 희망 사항을 정보가 이제 대입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에서 굉장히 더 중요해졌죠. 다시 말하면 교과 세특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나 다른 그 진로 활동 사항에 구체적으로 진로 희망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모두 기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상급 학교 제공도 개수 제한 없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1 같은 경우에 모두 기재는 하지만 상급 학교의 제공은 1개만 되고요. 학년당 1개죠. 그리고 그 전체 한 6개 정도, 6개 정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자격증 인증 뭐 이런 것도 취득하면 대입 자료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미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또 인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소논문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소논문 활동을 기재는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규 수업 과정에서 그 세특의 그 과정이라든가 참여 그 태도 정도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소논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재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6번째 자율동아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죠.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재 사항이 이제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년당 1개가 이제 그 제공이 되고요. 또 동아리명도 동아리명 등 30자 이내만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는 정규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단체 활동 등에는 모두 기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의 단체는 모두 이제 기재가 될 수 있지만 학교 교육 개혁의 단체는 단체명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축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학생들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활동 모두 기재하면서 포지션이라든가 대회 출전 등도 기재해서 참으로 이제 유익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학생의 개별적 특성 중심으로 간소화해서 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도 이제 그 특기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성 분야에 굉장히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었었는데 앞으로는 특기사항에 미기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도 이제 뭐 활동 수강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심화 활동도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풍부하게 이제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수강 내용을 미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1 학생부 기록의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 1, 2, 3 공통으로 서술식 기재 영역 입력 가능 글자 수 축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특기 사항에 특히 자율 활동이 1000자 정도 기록되게 돼 있었죠. 근데 500자로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500자 정도였었는데 똑같이 500자지만 이제 자율 활동이 조금 기재가 30자 내외로 이제 기재가 될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500자 내외로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미기재 사항이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1000자였었는데 700자로 줄어들면서 진로 희망 사유를 여기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희망 사유는 대입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담임 교사가 이제 학생을 그 반의 학생을 평가해서 기록해 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이제 1000자 내외로 풍부하게 써주셨는데 사실은 500자 내외로 줄면서 추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제 뭐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려운 면도 있고 글자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운 면이 있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과학부 학생이었는데 과학부 학생이 12자 줄이는데 한 4시간 내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 쓴다고 해서 사실은 유리할 그 선생님 입장이나 이제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줄이느라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만 기재해야 되는 어떤 그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부 관리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전형 자료인데요. 학생들의 학업 의지 및 전공 적합성 관련, 그리고 창의성, 또 인성, 학업 성취도, 또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다면적으로 종합평가하는데요. 특히 교과 관련으로는 학교 교과 성적의 어떤 등급이라든가 또 학년별 성적 추이 등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이라든가 수행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내 수상 실적도 교과 관련 전공 심화 과정으로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교육 활동에 이제 심화 과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 그 성실도, 충실도 정도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특별 활동이라든가, 그죠? 출결 활동,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공동체 관련 그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체험 활동이 많이 주로 될 텐데 동아리나 봉사 활동, 또 진로 탐색 활동 등,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활동 등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독서 활동도 교과 관련 심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학습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지역에 또는 그 학교의 어떤 특성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면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 봉사활동 몇 시간을 했느냐, 아니면 독서활동 뭐에서 책을 몇 권 읽었느냐, 수상 실적이 몇 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다면적 종합평가라고 해서 성적도 뭐 몇 등급 이런 거 딱히 하는 것보다는 전공 관련으로, 또 전공 심화 관련으로 성적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교과 간의 편차는 심하지 않은지, 또 전공 관련 어떤 교과가 이제 이수가 됐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과의 활동, 비교과 활동에서 이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면서 잘 녹여내야 되겠죠. 추천서도 정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추천서가 폐지가 되니까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사항으로는 면접도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학생부 교과 성적 기재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적
그 내용이 기록 내용이 원점수, 그죠?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이 들어가 있죠. 표준 편찬 이렇게 해서 이제 석차 등급까지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름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 또는 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학업적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또 학업적 역량을 볼 수 있는 것이 수치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 중에서도 이제 주로 희망 전공 관련, 예를 들면 문과 학생의 경우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또는 통계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문과 학생의 경우라도 뭐 수학 성적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연계열의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전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 과목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균 등급도 보고 또 이제 또 편식을 하지 않았는지, 포기하는 과목이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포기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성실성 면에서 조금 이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치화되지 않은 세부 특기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발표할 때 창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화 또는 확장해서 남들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해서 발표를 하거나 수행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과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기록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과 활동의 이제 여러 가지 면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비교과 활동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신도 준비해야 되는데 교과 성적도 올려야 되는데 비교과 활동을 또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항목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서 나름대로 형성이 되고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교내 수상이라든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을 진로 활동과 연계시켜 놓은 것은 우리 전공 적합성 면에서 서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내 수상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교과 성적의 어떤 심화 과정이라든가 또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또는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이제 사실은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사 일정을 나름대로 미리 이제 살펴보고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대회를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해서 전공 적합성 관련 대회라든지 학업적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대회에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고1 학생의 경우에는 대입 제공의 어떤 개수가 학기당 1개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대회 중에서 전공 적합성 관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학업적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내용의 대회를 충분히 준비해서 1개 이상은 학기당 수상을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제 학생부에는 모든 수상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만 대입에 제공하는 개수는 학기당 1개로서 총 6개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예전보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수상 내용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또 수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또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율 활동은 그 학급의 활동과 학교 활동을 지칭하는데요.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차별화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갔다 왔지만 자신이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수학여행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사전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가서도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제 나름대로 후기도 쓰고 아니면 신문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차별화해서 만들면 그런 내용들을 그죠? 선생님께서 이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자율 활동 기록은 주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시는데요. 고1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줄었지만 2,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 진로 활동과 연계도 되고요. 그리고 학업 의지라든가 뭐 이런 그 활동에도 나름대로 이제 또 창의적으로 기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한 학생이 이제 그 IT 관련 컴퓨터 관련으로 이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학급 회장도 아니고요. 학급에서 막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IT 쪽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중요한 재미있는 내용들을 스크랩도 하고 나름대로 서치해서 그런 내용들을 학급 게시판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꾸준히 그 게시를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물리 선생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고 학생부에 이제 이렇게 꾸준히 이런 IT 관련으로 이제 관심 갖고 활동을 하고 있던 내용을 기록해 주셨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또 기록해 주셔서 이 학생은 컴퓨터 관련 학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이 이제 1000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록 내용도 이제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구체화하는 작업, 또 진로 탐색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이라도 진로 탐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든지 또 진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된 학생들은 심화 확장해서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진로 희망 사유를 이 진로 활동이 같이 적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이 또 대입에 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로 탐색을 구체화하거나 또 기록하는 것이 창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이제 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을 읽고 그 나름대로 이제 사실은 건축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책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또 박물관이 아니라 그 박람회 같은 건축 박람회 같은 것도 이제 견학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도서부 학생이 도서부 활동을 하다가 어떤 그 다독상을 받을 수 있겠죠.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다독상을 받게 되면서 그런 활동을 이제 그 문헌정보학과로 연계시켜서 자기 진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이제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이제 2~3개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었는데요. 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자율 동아리 활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잘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정규 동아리 또 이제 자율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준비도 하고 또는 학업적 그 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뭐 학업 심화 탐구 과정도 할 수 있고요. 실험 관련으로도 또 창설 동아리,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통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적 역량 등을 창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구에 있는 학생이 교육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학생부를 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그 동아리 정규 동아리 활동도 교육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율활동 동아리도 2개인가 3개가 있었는데 다 교육 관련 멘토 멘티 활동 뭐 이런 교육 관련이었어요. 그리고 봉사 활동도 그 복지관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부 교육 관련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교사라는 직업은 창의성을 그 요구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그죠 발굴하고 또 이런 잠재력을 또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교육 하다 보면 그죠 다른 걸 또 못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반이라든가 또는 그 창업 동아리도 가고요. 뭐 경제 뭐 이런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또 뭐 그 댄스 동아리 이런 것들 좀 해서 다양한 걸 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하겠지만 그쪽 방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는 다양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전공 적합성 관련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면 또 이제 창의융합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사실은 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지 않고 이제 정시에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사실은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상담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그 내용하고 이제 맞지 않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금 사춘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경우 학생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을 그 나름대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학생이 봉사를 했더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키우면서 자신도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봉사활동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정시로 갔죠 이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부족해서 제가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봉사활동은 어떤 시간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일화성이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봉사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봉사심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독서 활동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독서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수상 활동도 내신과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독서 활동도 서울대에는 그 4번 항목에 독서 활동을 묻는 질문,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듯이 그만큼 독서 활동이 중요한데요. 우선 독서 활동은 그 많은 책을 또 어려운 책을 뭐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 책을 읽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그 느낀 점이 무엇이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추구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 관련으로 진로 탐색과 연계가 되었는지 또는 이런 추구 활동을 통해서 확장된 그 어떤 학업적 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었는지 이런 활동으로 연계하면서 그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 등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구술 면접 지도도 이제 1대1로 심층 면접까지 지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양하게 이제 나름대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독서 활동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처음엔 조금 느리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다면적으로 이제 그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나름대로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교과 성적도 올려야 되고 다른 비교과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독서 활동도 어떻게 할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독서 활동도 아까 비교과 활동처럼 그 수시로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그죠 습관처럼 그 책을 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그 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새로운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분야의 책도 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수시로 좀 읽고 싶은 책들은 시간이 이제 그 학업의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쫓길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볼 수 있게 이제 옆에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또 두꺼운 책은 또 이렇게 분해해서 갖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또는 그 학업적 역량을 심화시키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진로라든가 또 심화 학습을 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학생은 그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요. 그 외교관이 되고 싶은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그 독서와 문법 시간에 독서의 전략, 뭐 이런 독서의 방법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다산의 독서 전략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산이 궁금해진 거죠. 이렇게 독서 전략이 이제 요즘에 그 새롭게 이제 생성되는 예를 들면 뭐 하브르타식 독서 토론, 요즘에 질문이 있는 교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활동을 예전에 이렇게 다산은 그 이전에 벌써 이미 그 독서 활동, 독서 전략에서 이제 이미 게재를 해놨었거든요. 그런 게 신기해서 이 학생이 이제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정약용 다산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견학을 하게 됩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다산에 이제 굉장히 책도 많이 지었고, 다양한 분야에, 그죠? 그 나름대로 실력 발휘한 것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천문 분야라든가 의학 분야, 또 약학, 또 건축학, 뭐 미술, 지리학, 뭐 문학, 교육학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목민이 순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십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십 5가지가 나오죠. 나름대로 이제 그 남에게 베풀기라든가 또 그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기라든가 관계 원만하게 하라든가 이렇게 5개 리더십 항목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그 학교의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산의 리더십 관련 부분을 학생과 연관시켜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우산 대여하기 뭐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그 부회장으로서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손수 이제 다른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이 학생이 그 학생부에도 기록이 됐고요. 또 자기 소개서 녹여 쓰면서 이제 이 학생이 그 연세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산이죠. 다산과 연결시켜서 베트남의 호지민시가 이제 다산을 존경해가지고 호지민시 그 생가에 보면은 목민신서라든 경세의표 같은 다산의 어떤 책들과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연계시켜서 이제 그 다산의 그 영향을 입어서 베트남과 또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그 베트남을 통하다라는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베트남과 그 한국 서로 닮은 베트남, 그죠? 그 전쟁이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결해서 또 컬럼도 쓰기도 해요. 이런 활동이 연결이 되면서 그 지정학적, 역사학적으로 이제 한국과 비슷한 베트남의 흥미를 느끼면서 역사 시간에도 발표를 하고, 또 다문화까지 연계를 시켜서 그 다문화 관련 활동으로도 이제 또 그 PPT 발표 이런 것들도 해서 이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하나의 독서 활동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사고의 확장이라든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진로 탐색과 연관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학업적 역량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면접 시에도 아까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습관처럼 독서 활동도 이렇게 재미있게 그 하는 어떤 방법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견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유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교과 활동을 이제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접근성을 띠면서 이제 연계가 되죠. 지금 하다 보면 진로와 연결이 되고 또 전공과 연결해서 학업과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연계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지속성을 띠면서 그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서 자기 어떤 잠재력, 또 변화 가능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대학에 가서 또는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실력 발휘를 또 할 수 있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고3 1학기가 핵심이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교내 활동이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학교 교과 활동이랑 맞물려 있어서, 또는 수능 준비에 또 맞물려 있어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1, 2학년 때 활동을 많이 했는데 3학년 때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교과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1, 2학년 1, 2학기 성적에 맞먹을 정도로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율도 높습니다. 어떤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반영이 되듯이 3학년 1학기 고3의 1학기 비교과 활동도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조금 주춤해야지 하다 보면은 다른 학생과 차별화가 돼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분들이 다 전문가신데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3학년 1학기 8월 31일까지 생활기록부 마감일이죠까지 최선을 다해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미 이제 보도된 신문 내용이지만 게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전략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학생부 기록이라든가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선일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소장님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들었는데, 몇 가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 좀 여쭐게요. 학생부 작성할 때 기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이미 나와 있지만, 교회 활동이라든가 또 교회 수상대회라든가, 특히 이제 이제 국어, 영어,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교과 관련 이제 수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또 아까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특히 안 되고, 또 특허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힘들고, 또 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올림피아드 대회라든가 이런 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되나요? 네, 일반 전형은 이제 힘들고요. 특기자 전형은 나름대로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교회 활동까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학생부를 정정할 수도 있나요? 네, 학생부를 이제 정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도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면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네. 웬만한 어떤 오자나 탈자는 그냥 뭐 정정을 안 하고요. 보통은. 네. 왜냐하면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학교 이제 학사관리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정정했다든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문구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치명적인 어떤 실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정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정은 이제 새 학년이 되기 전까지 2월 말까지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정성 평가잖아요, 일종의. 네, 네.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떤 내용으로 좀 저희 진로에 맞춰서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부탁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기록은 선생님들의 어떤 하나의 전적인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침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선생님께서 이제 보고 그것을 주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선생님께 나름대로 이거 어떨까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아이들을 평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네. 봉사 활동 이런 거를 그 전공 적합성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또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하신 그 전남의 일반고를 나온 학생은 그 지원한 학과가 다 달랐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연결을 시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인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경영학과가 조금 센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대학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전공을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정해서라도 대학을 조금 목표로 대학을 설정해서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영이라 썼지만 경영 관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했어요. 예를 들면 그 밑에 학생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정치인 하면 정치 외교학과만 가서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과를 넣어 정치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정치인 또 외교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학적으로 이제 조금 낮게 지원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연결하는 장치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받고 이제 나름대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추가적으로 좀 했습니다. 전통 관련으로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통 문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도 지원할 수 있었고 네. 또 연세대는 물론 인문사회 그 융합이니까 경영이나 경제가 다 됐고요. 네. 또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학과 중에서 식품 쪽으로 했는데 양조장 관련으로 또 연결이 돼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활동을 해서 네. 기록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는 저를 제가 못 만났습니다. 이 학생을. 네. 이제 10월 달 이후에 어머니를 알게 돼서 이제 정시 때 온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이제 8월 30일 이전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외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사실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걸 조금 이제 조절해서 그 학과를 조절해서 나름대로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외교관이나 정치인들도 어학도 할 수 있고 역사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진로 희망이라든가 진로 활동에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해도 그쪽 정치인 이제 희망을 해놓고 그쪽으로만 나름대로 이제 학생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조금 바꿔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네네네.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2개, 3개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네. 앞으로는 못 쓰지만 왜냐하면 거기 50자 이내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공이 다양할 수 있고 우리가 전공이라는 것이 대학에 가서도 또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데 네.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어머니들은 1학년 때 픽스해서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 그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잠시 예를 들은 베트남 관련으로 준비했던 학생은 외교관이 되고 싶은 학생이었는데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연세대는 이제 뭐 아시아부 또 뭐 고려대는 도고동문학과 외대는 뭐 그 러시아학과 뭐 이대는 또 뭐 정치외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뒤늦게 좀 진로를 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네네. 임박해서 네. 진로를 정하거나 이런 애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활동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그 봤을 때 고등학교 활동 내용이면 누구나 다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네.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의대를 갈 학생이 네.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과 관련된 이제 심화 과정을 하면 그것도 연결이 되지만 또 의학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쪽 방면만 꼭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로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 그냥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뭐 경영인이라든가 산업 경영학과라든가 이렇게 이제 지원 진로 희망 사항에 썼던 학생이 3학년 때 성적도 좋아지고 또 3학년 때 또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런 학생 경우에 3학년 때 이제 진로 설정을 이제 그렇게 공학자라든가 이런 쪽 경영학자, 공학자 이런 쪽도 또 써놓고 또 의과학자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활용한 이렇게 의과학자 연결을 했을 때 2개를 접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대에서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연결해서 또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학년 때부터 딱히 이제 전공을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또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네. 진로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과정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면서 끌어낼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얼매이지 않고 좀 네. 유연하게 잘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전공, 네. 복수전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또 IT와 이제 경영을 접목한다든지 음. 또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다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거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공을 굳이 요즘에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과이과도 요즘에 융합해서 통합하듯이 그렇게 이제 전공 부분을 다양하게 열어놓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